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세지킴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5년 시니어 건강 트렌드 핵심 키워드로 선정된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거나 병뚜껑을 여는데 힘이 안 들어가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못 일어나시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힘이 빠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30대부터 근육은 1년에 1%씩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30%, 80대가 되면 절반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줄어든 근육은 지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미국은 2016년, 일본은 2018년, 우리나라도 2021년에 근감소증을 공식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건강 문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와 서울아산병원 근감소증 클리닉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감소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이고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인체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되면 근육에 저장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에너지 비축 능력이 떨어져서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쉽게 찝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서지아 교수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근감소증에 걸리면 혈당의 변동폭이 커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는 주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이 부르는 악순환. 근감소증은 무서운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피로하고 활동량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점차 근육을 안 쓰게 되고 근육을 쓰지 않다 보니 근육이 더 약해지면서 양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으면 낙상과 골절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그리고 낙상으로 골절이 되면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와상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입원 및 장기 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80대의 30%가 근감소증입니다. 80세 이상 고령자의 30%가 근감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60대부터 이미 근육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70대가 되면 20대 때의 근육량 절반만 남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지고 계단 오르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근감소증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아 근감소증 진단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방법들입니다. 테스트 1. 이 5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각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서 합산하는 겁니다. 첫 번째, 4kg 또는 5kg 정도 되는 물건을 들고 방을 가로질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드신가요? 전혀 힘들지 않으면 0점, 약간 힘들면 1점, 매우 힘들거나 못하면 2점입니다. 두 번째,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게 얼마나 힘드신가요? 전혀 힘들지 않으면 0점, 약간 힘들면 1점, 보조기구가 필요하거나 매우 힘들면 2점입니다. 세 번째, 의자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드신가요? 역시 0점에서 2점으로 평가합니다. 네 번째, 계단 10개를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드신가요? 0점에서 2점입니다. 다섯 번째, 지난 1년간 몇 번이나 넘어지셨나요? 없으면 0점, 한 번에서 3번이면 1점, 4번 이상이면 2점입니다. 이 5가지 점수를 합산했을 때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테스트 2. 종아리 둘레 재기. 종아리 둘레를 재보세요. 종아리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을 줄자로 측정하면 됩니다. 남성의 경우 34cm 미만, 여성의 경우 33cm 미만이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습니다. 종아리는 하체 근육량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테스트 3.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는 동작을 5회 반복해 보세요. 12초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근감소증 가능 단계입니다. 이 테스트는 하체 근력과 균형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테스트 4. 악력 측정. 악력계로 손의 힘을 측정하는 겁니다. 악력계가 없으시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인 기준으로 남성은 28kg 미만, 여성은 18kg 미만이면 근감소증 의심 단계입니다. 악력은 전신 근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스트 5. 걷기 속도 측정. 6m 거리를 평소 걸음으로 걸어보세요. 1초에 1m, 즉 6초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걷기 속도가 느리다는 건 근육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5가지 테스트 중 2개 이상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근감소증 가능성이 높으니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근감소증 관련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습관 첫 번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60, 70 먹었는데 당연히 힘이 빠지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근감소증은 질병입니다. 방치하면 와상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적절히 관리하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하고 심지어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근감소증 클리닉에서는 3개월 이상 꾸준히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한 70대 환자들이 근육량 증가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악의 습관 두 번째, 운동하면 무릎만 상한다. 무릎 아픈데 운동하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무릎을 보호합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안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푸시업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최악의 습관 세 번째,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 나빠진다. 단백질 많이 먹으면 콩팥 나빠진다는데 조심해야지. 이것도 오해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니어에게는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는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큰 노인은 체중 킬로그램당 단백질을 최소 1.2g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단,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습관 네 번째, 산책만 해도 충분하다. 매일 1시간씩 산책하는데 뭐. 산책은 심폐 기능과 혈액순환에는 좋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부족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지 근력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쿼트, 계단 오르기, 아령 들기 같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전략 1. 단백질 섭취. 체중별 정확한 양. 첫 번째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에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70kg이시면 84g, 50kg이시면 60g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여성의 70%, 남성의 66%가 영양권 장량보다 낮은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근감소증이 생기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럼 72g의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할까요? 계란 1개에 단백질 6g, 우유 1컵에 5g, 닭가슴살 100g에 20g, 고등어 100g에 20g, 두부 100g에 8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kg 체중의 분이라면 아침에 계란 2개와 우유 1컵으로 17g, 점심에 생선 100g으로 20g, 저녁에 고기 100g으로 20g, 간식으로 두유 1컵 5g, 이렇게 하면 하루 62g 정도 됩니다. 여기에 밥이나 반찬에도 단백질이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목표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2. 단백질 섭취 타이밍.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20에서 30g 정도씩 하루 3에서 4회 나눠서 섭취하세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 후 30분입니다.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요. 근육이 단백질을 가장 활발하게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운동하신 후에 우유 1잔, 두유 1잔 또는 삶은 계란 2개 정도를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핵심 전략 3. 집에서 할 수 있는 5분 근력 운동. 이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운동 1. 의자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이게 끝입니다. 너무 쉬우시면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회씩 하시면 하루 30회입니다. 이것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강해집니다. 운동 2. 벽 푸시업.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세요.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듯이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밀어내세요.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팔과 가슴, 어깨 근육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운동 3. 발 뒤꿈치 들기. 서 있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 까치발을 하세요. 3초 유지했다가 내리고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서 낙상을 예방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하루에 3번씩만 하시면 하루 운동 끝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핵심 전략 4. 비타민 D와 함께 먹기. 단백질과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타민 D가 함께 있어야 근육 합성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얼굴과 팔이 햇빛에 노출되면 됩니다. 겨울철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근감소증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위험군 첫 번째, 당뇨병 환자. 당뇨병이 있으면 근감소증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고위험군 2번째 만성 질환자. 심장병, 폐질환, 신장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근감소증이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만성 질환으로 활동량이 줄어들고 식욕이 떨어지고 염증이 지속되면서 근육이 빠지기 쉽습니다. 고위험군 3번째,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 분. 최근 6개월 동안 의도하지 않게 체중이 5% 이상 감소했다면 주의하세요. 체중이 빠질 때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함께 빠집니다. 특히 식욕이 없어서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근감소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고위험군 4번째, 우울증이 있는 분. 우울증이 있으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집니다. 우울증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면 우울증도 좋아지고 근육도 지킬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근감소증 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겨울철 주의사항 첫 번째, 실내 온도 유지. 기온이 낮으면 근육이 수축되고 경직됩니다. 실내 온도를 18에서 22도로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추우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빠지기 쉽습니다. 겨울철 주의사항 2번째, 단백질 필요량 증가.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 소비가 15% 정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필요량도 조금 더 늘어납니다. 평소보다 10에서 15% 정도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겨울철 주의사항 3번째, 실내 운동으로 전환. 겨울철 추운 날씨에 야외 운동은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바꾸세요. 앞서 말씀드린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발 뒤꿈치 들기는 모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감소증은 질병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라고 넘기지 마세요. 적절히 관리하면 70대, 80대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설문지 4점 이상, 종아리 둘레 남성 34cm 미만, 여성 33cm 미만, 의자 일어서기 12초 이상, 악령 남성 28kg 미만, 여성 18kg 미만, 이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병원 방문하세요. 셋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체중 1kg당 최소 1.2g, 60kg이면 하루 72g입니다. 한 번에 20에서 30g씩 나눠서 드세요. 넷째, 매일 5분 근력 운동하세요.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발 뒤꿈치 들기, 이 3가지만 하루 3번씩 하세요. 다섯째, 비타민 D를 함께 챙기세요. 근감소증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근감소증이 있어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지고 병뚜껑도 쉽게 열리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력하면 늘어납니다. 70대, 80대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이 없어지셨다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근력 운동 경험담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근육과 함께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